기관주 시티는 역부장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발끝도 못 쫓아오던 중국 반도체가 드디어 한국을 따라잡기 시작한 걸까? 7월 코스피 22% 폭락의 주범으로 레버리지 ETF와 함께 거론되는 반도체 차이나 쇼크는 애써 무시하지도 그렇다고 겁먹지도 말고 냉정하게 분석해보자. 지난 7월 한국 증시를 흔든 건 딱 두 가지였어. 중국이 네덜란드 ASML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액침 DUV 노광 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 그리고 중국 최대 메모리 회사 CXMT가 상장하자마자 중국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사건이야.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크게 흔들렸지.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중국이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는 어려워.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지금의 기술 격차가 아니야. 중국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따라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드론처럼 이미 우리나라를 앞지른 첨단 산업의 전례를 우리나라의 마지막 먹거리인 반도체에서마저 중국이 한국을 앞설 거라는 불확실성이 차이나 쇼크의 핵심이지. 그럼 먼저 노광 장비부터 보자고. 노광 장비는 쉽게 말하면 초정밀 프린터야. 빛을 이용해서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장비지. 최첨단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전 세계에서 오직 ASML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EUV 바로 아래 장비가 액침 DUV야. 액침 DUV는 웨이퍼와 렌즈 사이에 물을 이용해서 빛을 더 정교하게 모으는 장비야. EUV처럼 반도체 회로를 한 번에 그리지는 못하는 걸 이렇게 보완을 한 거지. 액침 DUV의 97%를 ASML이 만들어.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을 때 가장 먼저 겨냥한 것이 첨단 반도체 장비였어. 장비를 못 구하면 반도체 기술 발전에 한계가 생긴다고 본 거지. 실제로 중국은 EUV 장비를 7년째 한 대도 못 샀고 액침 DUV도 3년 전부터는 중국은 못 샀어.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기존에 확보한 장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의 장비를 활용하면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켰지. 지금은 5나노급, 일부에선 그보다 앞선 공정까지 시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 물론 한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나노까지 바라보고 있고 중국은 같은 수준의 반도체를 만든다고 해도 수율과 생산성에서 아직 큰 차이가 있어. 그런데 중국 국영기업 아이식나 전자기술그룹이 등장한 거야. 이 회사가 액정 DUV 노광 장비를 자체 생산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거지. 더 놀라운 건 생산 계획이야. 올해 5대, 내년에는 20대의 액정 DUV 장비를 생산한대. 숫자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 ASML과 비교하면 생산량 자체가 상대도 안 돼. 중국 장비가 ASML 성능의 반이라도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시장이 충격받은 이유는 따로 있어. 반도체 추격의 가장 큰 병목으로 여겨졌던 장비 분야까지 중국은 직접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폭탄이 터졌어. 바로 중국 메모리 회사 CXMT, 즉 창신 메모리야. CXMT는 중국 대표적인 디램 기업인데 중국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공모가의 5배까지 뛰면서 단숨에 중국 시가총액 1위 회사로 올라섰어. 물론 상장 물량이 전체 주식의 6%에 불과한 수급적인 요인도 있어. 하지만 상장만으로 와 막대한 자금으로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왜 한국 반도체에 중요하냐고? 한국 반도체가 돈을 버는 핵심 시장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야. 한국 반도체 수출의 30%는 중국 본토로 가고 홍콩 15%까지 포함하면 중국 비중이 45%야. 특히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른 이유는 HBM만이 아니야.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생산에 집중했고 그 결과 범용 디램과 낸드 공급이 부족해졌어. 그러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도 크게 올라갔지. 그런데 CXMT가 빠르게 성장하며 문제가 생겨.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공급하는 범용 메모리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대신 채울 수 있기 때문이야. CXMT의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은 2025년 3%에서 1년 만에 8%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2030년까지 미국 마이크론을 넘어서는 게 목표고 기정사실화되어 있어. 물론 중국 메모리가 한국 메모리를 따라잡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고성능 메모리와 생산 수율에선 여전히 격차가 있어. 문제는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야.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확대하고 CXMT와 양적 메모리 같은 기업들은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 더구나 AI 열풍은 중국 메모리 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됐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생긴 그 범용 메모리 공급 공백을 중국 기업들이 파고든 거지. 자, 그렇다면 한국 반도체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보긴 어려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은 여전히 강력해. 그러면 7월 한국 증시와 반도체는 왜 크게 흔들린 거지? 그 이유는 시장은 이미 미국 금리 인상, AI 투자 지속 가능성, 반도체 고점 부담, 레버리지 ETF 같은 불안 요인에 쌓여 있었거든. 시장 멘탈이 이미 유리 멘탈 상태였던 거야. 그때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터진 거야. 중요한 건 중국이 기술 격차의 거리를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좁힐지 알 수 없다는 거야. 현재 중국은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뒤처져 있어. EUV는 확보하지 못했고 액침 DUV도 ASML과 기술 격차가 있어. CXMT는 역시 제품 경쟁력과 수율 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뒤처져 있고, 그러니까 당장 한국 반도체 독주가 끝났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야. 하지만 중국은 엄청난 자금과 내수 시장, 정부 지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 장비까지 직접 만들기 시작했지. 그래서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하나야. 중국이 2026년에 여기까지 왔다면 2030년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무도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차이나 쇼크의 실체야.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기술 장벽을 중국이 하나씩 넘는 데 대한 충격인 거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여전히 강력해. 특히 HBM 같은 AI 메모리에선 한국의 기술력과 고객 기반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의 액침 DUV와 CXMT 상장만으로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끝났다고 보는 건 지나친 해석이야. 하지만 반대로 중국은 아직 한참 뒤처져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해. 중국은 아직 추격자야. 하지만 시장은 추격자가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를 보기 시작했어. 결국 한국 반도체가 계속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HBM 하나만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메모리 기술을 계속 앞서가야 되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 경쟁력도 강화해야 돼. 차이나 쇼크는 한국 반도체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에 가까워. 중국이 아직 발끝에도 못 미치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지 시장은 그 속도를 지켜볼 거야. 중국 반도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당장 한국 반도체가 무너진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건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보다 한국이 앞서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는 거야. 시장 노이즈는 계속 나올 거야.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반도체로 인해 가치가 과도하게 내린 좋은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거지. 의외로 크게 오를 주식이 많을 거야. 역부장이 열심히 찾아올게. 이상 기관주식팀 역부장이야. 우리 가족들이 부자 되는 날까지 역부장이 함께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부장의 활력소야. 많이 부탁해.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줘. 기관주식팀 역부장이 날카롭게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